오늘은 이제 최근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원전 관련 테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최근 원전주들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보고 현재 그 상황과 또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. 가능하면은 좀 정치적인 얘기를 삼가하고 이 시간에는 좀 팩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 그 현재 정부가 현 정부가 과거 2011년에 이제 이런 식의 그 도호쿠 대지진 이후에 이제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그 냉각수 방출에 대한 공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보면 이 원전 폐기 움직임은 그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의 전 세계 공통적으로 화두였습니다. 실제로 이제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1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했고, 이제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국인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 또 영국을 제외한 뭐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이 원전 폐기론에 동참을 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로 이제 못 찾긴 했는데 그 자국의 영토에 원전을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거든요. 하지만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최선이었겠지만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친환경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버린 건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나중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막기 위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야 하겠지만은, 근데 지금 단 1시간만이라도 정전이 되면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반도체나 화학공정 그리고 어떤 전철같이 이렇게 인프라 분야 같은 경우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혹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광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풍력 에너지 조달이 안 돼서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원전 폐기를 주장했던 대다수의 나라들은 정책을 일제히 수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드린 이 원전 16기 폐쇄 계획을 완전히 다시 백지화하고 오히려 2019년에는 이 원전 육성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SMR, 그러니까 이 소형 원전인 나트륨 원전에 대해서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. 특히 이제 몇 주 전에는 그 아마 기사로도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빌 게이츠가 약 15년 전에 설립한 테라파워와 또 그 아주 유명한 이 버크셔스웨이 소유의 전력회사인 페이시프 코프가 이 나트륨 원자로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는데,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산업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원전 방식인 것이죠.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김에 소형 원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SMR을 보면 이건 사실 다른 말로 이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경수나 중수를 쓰는 이제 기존 3세대 원전과는 달리 이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서 4세대 원전이라고 하는데, 뭐 이런 건 이제 사실 개념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요. 아무튼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핵 잠수함이나 이런 핵 항모 같은 곳에 좀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, 최근에는 조금 더 범위가 확대돼서 약 70개 정도의 종류가 있고, 이런 분야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기조가 이런데 왜 아직도 한국에서는,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정책 선회를 좀 하지 않는 걸까요?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유교 문화 사상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서 시건은 곧 죽음, 그러니까 즉 말을 뒤집거나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생각도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. 이게 이제 국내 정치 풍토에도 보면은 이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는 탈원전 정책이 아직도 고집스럽게 지켜지고 있고, 그러다 또 보니까 우리네 원전 생태계 산업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사실 복원이 많이 어렵죠.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APR 1400 소형이라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,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. 하지만 그런 입증된 기술을 가지고도 한국은 이제 지난 4년 동안
단 한 건의 수주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. 실제로 그 지난 2018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발주한 원전 같은 경우 이제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시공을 좀 해보겠다고 경험이 있으니까 입찰서를 제출을 했는데 편입 그 입찰되지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영국 일간지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아니 너네 나라는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원전 시공을 수주하겠다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비웃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는 게 설치 이후에도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한데 이미 원전을 포기한 나라한테 발주를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어떤 벤더사들, 그러니까 원전 부품 협력사들도 다 줄도산하면서 흩어져 버린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에서도 신입생들이 이 정부에서 원자력 학과에 대한 지원조차 하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허송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. 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던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한 이후에 이 대다수의 원전 수주는 러시아랑 중국이 휩쓸어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핵 안보가 이제 원자료가 이제 핵이랑 연결이 되니까 핵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미국은 이 지적 재산권만 좀 통제하고 있고 뭐 시공이나 만드는 건 다 외주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전 시공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. 실제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중국 상해에 건설한 AP-1000이라는 원자로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준공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죠. 그래서 결국 이런저런 고민 끝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전 공동 협력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미국이 핵 안보, 그러니까 누구나 핵 관련 사업을 손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면에 나설 경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수주에 유리할 수 있겠죠.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탑 티어 어떤 시공업체인 한국이 있으니까 따라서 한미 컨소시엄은 최고의 조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근 원전 관련주들의 이런 좋은 흐름들은 이제 이러한 기대치가 좀 충분히 반영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현재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인 액션이 따라줘야만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기존 원전 정책을 선회하고 다시금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조금 과장을 보태서 세계 원전을 쓸어보겠다고 하면 이제 다시금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원전 관련주가 더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았지만 이 어떤 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라기보다도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산업들을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.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